만나면 좋은 친구 MBC. (2016년 12월) 창단 이후 강릉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초희 무용단. 홍광임 단장을 만나 무용을 선택한 계기와 매력은 물론 무용가를 꿈꾸는 MZ세대들을 위한 조언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횡성군 8대 명품 중 하나인 더덕. 물 맑고 유기물이 풍부한 횡성에서 자란 더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리는 횡성 더덕 축제. 건강과 재미, 감동이 함께하는 제9회 횡성 더덕 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연애 고민을 해결해보는 연애가 밥 먹여줘. 이번 주는 또 어떤 고민을 해결했을까요? 연애밥에서 준비한 부드러운 음식으로 얼었던 마음을 녹여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31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예. 요즘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10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네.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용석 씨는 혹시 반려동물 기르시나요?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반려견, 반려묘 정말 예뻐하는데 키우진 않아요. 키우지는 않으시는군요. 예. 하지만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9월 1일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 집중 단속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잊지 말고 꼭 등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가장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댁 근처에 있는 인근 동물병원에서도 이렇게 등록을 대행해 준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또 인식표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고요. 산책하실 때 꼭 아우. 유의하셔서 함께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안 된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포함해서 반려동물들을 잃어버리시게 될 경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등록하셔서 소중한 반려동물들 잘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진행됩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두 번째 채팅창도 있죠. 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유튜브 채팅창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도 소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아무래도 반려동물로 이야기를 시작해 봤기 때문에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그럼요. 우리 반려동물 좀 자랑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둘 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종류의 강아지들이 있는지도 어떤 고양이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명수 씨가 지난번에 그 치아와 보고 털이 없는 강아지가 아닌가 이런 말씀하셨죠? 아니에요. 너무 문외한이었네요. 네. 여러분들께서 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MZ세대와 소통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분들을 이야기하자면요. 강릉의 아주 유명한 무용 공연에 이름을 올리고 계신 주인공들이에요. 대단한 네. 분들이죠. 오늘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한국 무용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릉에 나온 무용꾼 초희 무용단과 함께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초이무용단 대표 홍광민이고요. 보통 초이무용단이라고 하면 다들 왜 초이무용단이냐고 물어보세요. 초이라는 이름은 제가
강릉의 여류문인 허난설원 아시죠? 네. 네, 허난설원의 아명이 허초이라서 그 아명을 따서 저희가 강릉을 대표하는 무용단이 되고자 초이 무용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무용은 5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5살 때부터 할 때는 물론 한국무용도 하고 현대무용, 발레 다 했어요. 다 학교 다닐 때도 다 그렇게 하다가 대학 들어갈 때 사실은 자기 전공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한국무용이라는 게 약간 정적이면서도 정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껴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한국무용에도 전통무용이 있고 창작무용이 있는데 그 창작은 거의 현대무용에 가까운 표현력 위주로 하는 거고 전통무용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그 전통무용 안에는 뭐 궁중무용도 있고요. 그 다음 민속무용도 있고 또 기방무용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그렇게 전통무용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무대를 보러 가는 입장에서는 네. 되게 기대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네. 가게 되는데 반대로 무대에 오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대를 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무대에 오를 때는 항상 긴장되죠. 항상 긴장되고 정말 수많은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에서 뭐 5분, 10분 그 한 번이 하고 오면 항상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나중에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연습할 때는 내가 항상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섰을 때는 내가 최대한 연습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긴장을 하면서 저는 좋아하는 거 태평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태평무 전수과정을 밟고 있고요. 태평무는 혹시 어떤? 태평무는 왕이나 왕비의 복식으로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저는 여자니까 왕비 춤이죠. 그러니까 왕비가 그렇게 추는 춤인데 우아하면서도 발디딤새도 굉장히 정갈하고 많고 매력 있는 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무대에 오르실 때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무대에 오를 때는 어느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안전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못하면 좀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대 감독님이나 음향, 조명, 스태프들하고 소통이 일단은 잘 돼야 돼요. 아무리 무용수가 춤을 잘 춘다 그래도 음향이나 조명이 안 받쳐지면 그거는 성공적인 무대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까지 제가 무용을 해오면서 제일 특히 한국 무용 전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디딤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발디딤새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 우리 고유의 버선발, 그 버섯코가 살아있는 버선발이 이쁘게 표현이 되고요. 무릎 앉는 걸 한국무용에서 굴침이라고 하는데 거의 한국무용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서서 다니지 않거든요. 항상 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굴침이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 마무리하는 거는 호흡. 그 단전에서부터 끌어나오는 호흡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세 가지 외에 또 부수적으로 따라간다고 하면 뭐 감정 표현, 그런 표현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국무용을 입고자 하는 MZ세대 분들도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조언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통에 그닥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딱 발을 담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기를 못 내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편견,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 전통하면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통이라는 게 그런 어떤 양식의 계통이든지 계속 전달돼서 이어지는 게 전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MZ세대들이 좀 더 전통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갖고 좀 체험도 좀 해보고 그러다 보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단장님께 있어서 나에게 한국 무용이란 어떤 것? 저한테 한국 무용은 정말 제 삶의 원동력이죠. 예, 저의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고 표현되는 춤이라고 해도 맞을 정도로 정말 슬픈 일 있을 때 살풀이 치면서 울어보기도 했고, 저런 장구춤 이런 거 추면서 정말 기쁠 때는 부채춤, 장구춤 이런 거는 처음부터 흥이 나는 거라 이렇게 그 흥에 못 이겨서 막 또 이렇게 춤을 춰본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 바람이라면 지금 문화재 선생님들 80이 넘은 선생님들도 아직도 무대에 서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저도 몸 관리 잘 해서 80, 90이 돼도 무대에 서서 제 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용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 한국 무용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작품을 선보일 때까지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이 성패와 상관없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발 디딤새, 굴신, 호흡이라는 이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앞으로 무용을 관람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이렇게 무용단을 운영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은 원주에서 온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씨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묵은 더덕이 네. 더덕 산삼보다 낫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묵은 더덕이 더덕이? 산삼보다 더 낫다. 네. 그만큼 산삼만큼 그렇죠. 뭐라고 하죠? 효과? 그 영양소가 네. 정말 많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가을철, 제철 식품 중에 하나죠. 더덕 이야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더덕 중에 절반가량이요, 네네. 우리 횡성 지역에서 생산이 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한우인데 네. 한우에 버금가는 또 특산품,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품, 특산물 중에 하나가 또 더덕을 빼놓을 수가 없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횡성 더덕의 우성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요. 역시나 횡성 더덕 축제가 열렸다고 해서 오늘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 맑고 청정한 횡성의 건강한 땅에서 자란 작물들. 수확의 계절을 맞았는데 아니 횡성에 오면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요맘때쯤에 딱 먹어야 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오기는 왔는데 가을에 딱 제맛인 횡성 특산물을 찾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있긴 한 거예요? 뭐 파면 나오나? 더덕, 횡성 더덕을 모르세요? 이 횡성 더덕. 더덕을 밟고서도 더덕을 모르세요? 아우, 뭐라고요? 사장님? 더덕이요. 더덕? 네. 아우 그러니까 더덕밭에서 왜 더덕을 모르세요? 가을 약초, 땅속의 보물, 더덕이요. 그 횡성 더덕은 청일면에서 70%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지역상 여기가 해발이 더덕 재배하는데 가장 적합해요. 오. 해기산이 중심으로 해발 300m 일대에서 더덕을 재배하고 있는데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서 자라는 고품질의 더덕. 청일면 농가 소득의 효자 품목 되시겠다.
이렇게 넓은 더덕밭에 제가 왔으니까 어떻게 더덕을 좀 캐볼까요? 아니에요. 네. 더덕 요리 아주 잘하는 데를 가시면 됩니다. 오늘 요리예요? 그러면 맛보는 거예요? 네, 그러시죠. 너무 좋아요. 오늘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잘 됐다. 어디로 갈까요? 저기로 가면 됩니다. 어디요? 저기요. 저기요? 네. 바로 여기 횡성 더덕축제장에서 더덕으로 오감 만족, 향이 강하고 아삭아삭한 최상의 건강식품 횡성 더덕으로 건강한 기운 좀 듬뿍 받아보자고요. 국내 최고 품질의 더덕 재배지로 소문난 횡성군 청일면에서 더덕 축제가 열렸는데 소식 듣고 전국에서 몰려든 가을 여행객들. 자, 손님들이 많이 오셨으니 일단 갓 캐운 제철 더덕, 농가에서 준비해온 품질 좋은 더덕부터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더덕이 커요. 야, 그러면은 딱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묵직한 거 요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근데 이거 올해는 없어요. 왜요? 많지 않아. 아, 비가 많이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축제장에 가지고 나온 더덕들은 A급 중에서도 특 A급들로 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10만 평 밭에서 네.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거를 가지고 나왔죠. 10만 평 밭에서 가장 굵고 곱게 뻗은 기세 등등한 더덕.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 더덕 좀 살려고 동생도 좀 붙여주려고 그래서. 아, 맞네. 추석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추석에 이 더덕으로 어떤 음식 좀 만들면 좋을까요? 뭐 차례상에는 좀 하얗게 나물로 하고 그냥 가족들하고 먹을 거는 뻘겋게 더덕구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죠. 야, 이 밭으로 그냥 갓 캐온 요 싱싱한 더덕. 일단은요, 요 더덕은요, 눈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코로, 향을 맡고요. 그 다음은 입입니다. 어우, 야, 역시 몸에 좋은 것은, 입안에는 쓰단 더덕에서만큼은 예외인 것 같아요. 자, 더덕의 변신이 지금 제 뒤에서 시작이 됩니다. 입맛 당기는 더덕의 맛있는 변신. 더덕은 사포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사포닌은 우리 몸에 두루두루 이로운 도움을 주는 성분. 실컷 먹고 힘 좀 내보자고요. 야,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대장님? 오늘은 더덕 먹고 힘내는 날. 야, 어떻게 오늘 힘 좀 내고 계세요? 네. 아유, 저도 오늘 그냥 에너지가 부쩍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성의원서반대에서 네. 제 1회부터 계속 더덕 튀김을 하고 왔어요. 또 무침이라든가 구워 먹는 거는 아시는데 튀겨서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방법도 되고 또 튀기는 거 때문에 또 영양가도 높아지고 야, 예, 그래요? 맛도 좋아져요. 오. 예,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아이들 같은 거는 더덕을 그냥 먹으라면 못 먹잖아요. 식어서 좀. 근데 튀기면 단맛이 나서 잘 드실 수 있어요. 야. 어린아이 모두 좋아하는 더덕 튀김. 한 입에 쏙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튀김옷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내면 너도나도 찾게 되는 별미. 튀김 종류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근데 더덕 튀김만의 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약간 속에 달짝지근한 맛이 바삭바삭하면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유, 오늘 축제 오셨으니까 더덕 좀 사가셔가지고 딱 집에서 튀겨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려고요. 아, 그러시려고? 네. 응. 자, 더덕 축제 온 소감! 너무 좋아요. 횡성 더덕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횡성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횡성 더덕 축제는 전국에 하나뿐이 없는 축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개최되다 보니까 그 이번에 예년에 없던 그 많은 관광객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축제 치르는데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고 이번에 8월 달에 아주 폭우가 와서 그 축제장이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그래도 그 더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힘을 입어서 이 축제를 열게 됐습니다. 야, 아니, 네. 위원장님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축제장이 준비가 됐는지 자, 알 것 제 같아요. 목소리가 좋은 거는 제가 더덕 농사도 짓지만은 더덕을 먹기 때문에 더덕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서 소리가 좋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선보인 인기 만점의 메뉴가 있다는데 산속의 고기 더덕과 진짜 고기의 기막힌 만남. 저희 분야에서는 이제 요번에 메뉴가 갖고 나온 게 이 더덕과 돼지고기의 궁합을 맞춰서 돼지 두루치기를 해서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네. 돼지고기랑 더덕이 만났는데 그 궁합이 진짜 환상입니까? 그렇죠. 뿅 가지요. 아유, 뿅 가요? 예. 야, 그럼 뿅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매콤하고 향긋한 더덕돼지 두루치기. 뿅 가는 맛 맞나요? 야, 기가 막히네. 입안에서 차기가 그냥 싹 도는 게 뭐가 생각 안 나요? 뿅 가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가 딱 먹으면 뿅 갈 것 같은데. 야, 요거가 뭔데요? 요거는 더덕 막걸리입니다. 야, 그냥 네. 막걸리 아니고? 네, 더덕 막걸리. 야, 더덕의 향과 알싸한 맛이 함께 더덕 막걸리에 더덕 두루치기. 그야말로 환상의 찰떡궁합 아닌가요? 제가 딴 거 몰라도 이 맛을 강원 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덕 빨리 까기 대회 이제 참가를 하게 되신 건데 더덕 축제 파이팅! 어머니들의 칼 다루는 솜씨를 겨뤄보자. 더덕 빨리 까기 대회. 정해진 시간 안에 깔끔하게 더덕을 손질하면 되는데 5, 4,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스톱! 자, 카메라 초보자의 열정과 베테랑의 노련함.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이랑 대결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과연 더덕 가기의 고수는? 한 양의 더덕을 자르신 분은 우리 담비 어머니입니다. 박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담비 어머니 1등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더덕 까기에서 1등과 꼴등에 정말 극단적인 차이점을 함께 눈으로 감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덕 까기 1등 하신 비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소 더덕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집에서도 이렇게 진짜 강원도 쪽에 더덕을 많이 구입을 해서 먹는 편이에요. 횡성에서 찾은 가을의 전령사. 가을 약초라고 부를 만큼 각종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환절기인 지금이 횡성 더덕으로 건강과 면역력을 지킬 적기. 더덕 많이 먹고 코로나 이겨냅시다. 가을에는 뭐니 해도 더덕 중에서도 횡성더덕 더덕 먹고 힘내세요. 자, 횡성 더덕이요. 농가 소득의 효자 작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재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200억 원 가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단해요. 더덕 같은 경우는 건강에 좋다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특히나 횡성 더덕은 네.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더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더덕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지에 좋고요, 피부에도 좋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기능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더덕 드시고 건강까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아주 좋은 효능도 많이 담겨 있고 좋은 영양소가 가득한 횡성 더덕 잘 찾아주셔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청 소감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 보태주세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광양으로 떠나볼 텐데요. 용석 씨는 요즘 여행의 대세 뭔지 알고 계신가요? 여행의 대세 저는 SNS에서 발견했습니다. 오호. 캠핑 맞습니까?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시고 아니에요, 저는. SNS에서 확인을 하셔서 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요즘 여행의 대세하면 캠핑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서는요. 캠퍼들이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남도 바닷길 캠핑 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바야흐로 요즘 여행의 대세는 캠핑. 가족끼리 연인끼리의 오붓한 캠핑도 좋지만 모르던 이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면 더욱 잊을 수 없는 캠핑이 되겠죠? 바닷길 따라 이어지는 남도의 캠핑 명소에서 더불어 행복하게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캠핑 대전. 행복이 차오르는 특별한 순간들을 따라가 봅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명산 백운산. 푸른 숲의 기운이 싱그러움을 안겨주는 이곳엔 캠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캠핑 명소가 있으니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아늑한 캠핑장입니다. 바로 이곳에 남도 바닷길 캠핑 대전에 참가한 이들이 모였는데요. 25개 팀이 각자의 울타리를 세우고 함께 어우러지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애들이랑 같이 뭐 불멍을 한다든지 그런 체험을 했는데 여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저 프로그램 하는 거 한번 참석해서 뭐 애들이랑 즐거운 이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아무래도 이제 숲이다 보니까 그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애들도 좀 좋아하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목적이 곤충 채집이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애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그래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자연을 만끽하는 게 캠핑의 매력. 일상을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여행이 안겨주는 감성에 빠져봅니다. 일몰이 아름다운 여수 낭도 캠핑장, 호수의 풍경을 만끽하는 순천 주암호 캠핑장, 포근한 자연이 감싸주는 보성 어울마당까지 4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남도 바닷길 캠핑 대전은 남도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알리고 새로운 캠핑 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에 소속된 지자체를 돌면서 지역사회의 공헌과 동시에 새로운 캠핑 문화를 만들어보자. 즉 말해서 술만 먹고 음식만 먹고 애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가는 캠핑에서 대동로를 즐기고 별자리를 해설하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진짜 캠핑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나도 즐겁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여행, 공정 여행이 트렌드로 떠오른 요즘인데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의 시작은 캠핑 음식에 있습니다. 캠핑 대전 참가비로 지급되는 로컬푸드 상품권은 그 지역의 식자재를 구입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만드니 품질 보장이요. 야외에서 좋은 이들과 함께 먹으니 당연히 꿀맛입니다. 이제는 캠핑을 즐기는 캠핑욕도 즐거워야 되지만 현지의 농민들, 어민들, 그다음에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장을 봐야 될 거면은 그 지역에 써주더라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차원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역 상품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캠핑 간 데는 거의 뭐 유료잖아요. 기본 뭐 3만 원, 5만 원. 이게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이제 원예농에 들렸다 왔는데 처음 가봤거든요. 중마당에 살면서도 너무 크더라고요. 음식들도 많이, 재료들도 많고 살 것도. 그래서 너무 잘 쓰겠습니다. 자, 맛있는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인 놀이의 시간. 내가 하는 동작이 화면에 그대로 적용되는 모션 인식 게임은 아빠와 함께하면 더욱 즐겁습니다. 산중에 울려 퍼지는 열정적인 목소리. 함께 노래를 듣고 즐기는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이토록 다채로운 캠핑 프로그램 직접 참여해보니 어떠세요? 맨날 와가지고 그냥 가족끼리만 즐기다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함께 그냥 해서 알아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위기는 익히 알고 있지만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더 좀 즐거울 것 같고 분위기는 금상첨화죠. 백운산에 밤이 찾아오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별자리를 저와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신들의 신, 인간의 신, 제우스. 별자리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계절 백운산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도 탐구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힘내세요 하고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아주 꽉.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겠죠. 웃고 떠들며 프로그램을 즐기다 보면 밝은 표정과 맑은 웃음이 캠핑장을 가득히 채웁니다. 신나게 가족들하고 네, 같이 가장 행사를 하게 거기 코스라지에서 되어서 가족하고 더 돈독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밌었고 다른 사람들과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으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제 뭐 가족분들끼리 오기는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산중에 밤은 깊어가고 가족 영화를 보며 캠핑 대전의 시간을 정리해 보는데요. 산에서 감상하는 영화는 더 따뜻하고 낭만적으로 다가오겠죠? 온전한 자연을 누리고 사람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의 삶에 소소한 행복을 안겨줍니다. 사랑이 꽃피는 캠핑, 친구를 만드는 캠핑. 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도 꼭 누려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하는 연애, 결혼에 있어서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럼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가끔 용석 씨의 마음을 알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고민이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고민이 될 때 네. 누군가의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때가 그럼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았습니다. 연애가 밥 먹여줘. 오늘은 어떤 고민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인 연애. 고민 많은 청년들을 위한 MBC의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거기다 사연 맞춤형, 따뜻한 한 끼 레시피까지 전해드립니다. 연애가 국력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가 밥 먹여줘 김지훈입니다. 4화를 들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지난번에 1, 2, 3화 밥빵 음료 저희가 골고루 좀 준비를 해드리면서 연애 고민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드렸었는데 연애가 밥 먹여주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얼른 고민들을 좀 해결하시고 즐겁게 연애하시는 게 좀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기해서 이 3포 세대라는 말을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에서 취업 준비로 인해서 연인과 이별을 경험을 했거나 연애를 포기할 의향이 74%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거의 다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이 취업 준비생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실 이 연애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이쯤에서 오늘의 게스트를 자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오은환.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는 따로 연애는 안 하고 계세요? 네. 그럼 가장 최근 마지막에 한 연애는 언제예요? 제가 군대에서 헤어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입영할 때는 있었고 입영할 때 있었죠. 쭉 만나다 병장 때? 네, 한 근무 끝나고 왕뚜껑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락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로 할 말이 있다면서 왜? 모르겠어요. 뭐 그냥 방송에서 걷어내줬어요. 그럼 현재 지금 연애를 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연애를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하고 학교 다니고 하다 보면은 연애를 따로 새로 사람 만날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조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 대학에서 대학생이 연애 비선택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연애 비선택의 과정 중 여유 없는 상황에서 연애가 밀림 항목에서 생활이 바쁨, 경제적 여유 없음, 취업 준비를 함 이 세 가지 응답 빈도가 같았다고 해요. 이 문환 씨가 방금 좀 연애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일맥상통한 얘기잖아요. 근데 뭐 연애를 비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비선택은 핑계고 그지? 정신승리죠. 바빠도 할 사람은 다 하기 때문에. 맞아 그게 있어요. 명언 바빠도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연애. 자, 좀 마음 찢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주변은 어때요? 다 이제 할 사람은 알바 가서도 하고
바쁜 와중에도 끝나고 맥주 한잔 하려 힘든데? 자발적 비선택이 아니라 비선택 받았다. 그렇지. 근데 또 이제 연애를 할 사람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연애를 시작하면 이 출발선을 넘게 되면은 이제 나 이제 연애해 하면은 이제 목적지 도착 같잖아요. 사실 이게 그 출발선이라는 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가 진짜 마라톤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고민이 무뚝뚝한 남자친구가 고민이라고 해요. 좀 무뚝뚝한 남자친구. 한번 들어볼게요. 제 연애 스타일은 다 퍼주는 스타일에 스킨십을 매우 많이 좋아해서 치대는 스타일이고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포옹은 단 5초. 손을 잡는 스킨십조차 꺼린다는데요. 손을 잡고 걷는 커플을 보면 부러움에 우울하기까지 한다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이게 맞나 싶기도 한가요? 이 지경까지 갔잖아요. 남성분이 다한증이라면 손 잡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땀이 진짜 뚝뚝 떨어지나? 다한증이라 손이 땀이 너무 많아. 이러면 좀 꺼려할 수도 있고. 요리를 하면서 더 나눠볼게요. 일단 이 무뚝뚝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느끼한 음식, 좀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까르보나라 저희가 심플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요리부터 해보죠. 네. 네. 요리 어떻게 셰프님? 셰프까지는 아니고 제가. 네. 어제 유튜브로 한번 보고 오셨다고. 원래 오늘 음식이 이게 아니었고. 그죠. 근데 이제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바뀌었어요. 갑자기 어제 유튜브 집 가서 퇴근하고 보다가 이제 본 건데 이제 하라고 하셔서 좀 이제 준비는 안 됐지만 한번 해보는 걸로. 곰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무뚝뚝한 남자친구. 네. 손도 안 잡아준대요. 네. 말이 돼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뭐 다한증 얘기를 했지만 다한증 같은 질병이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다한증이 아닌 게 뭐냐면 손에 땀이 나. 네. 그럼 손 안 잡는 거 이해 가능. 근데 포옹도 5초 이상 안 해줘. 그러니까 태양인이어서 몸에 열까지 많아버렸고 그러면 가능한데 이제 물이 끓어갖고. 태양인 중에 사랑꾼은 없겠다. 이제 이거는 여성분의 의견이잖아요. 남성분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 그렇긴 해. 퇴근하고 진짜 12시간 동안 밖에서 일하다가 땡볕에서 일하다가 퇴근을 했어. 땀밥 먹이는데 와서 안 하려고 그러면 사실 좀 버거울 수 있잖아. 그럼 좀 버거울 수 있잖아. 저는 괜찮은데 근데 연예인 1년 정도 만나셨다고 하면은 저는 네, 1년. 저 대화?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약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또 그냥 헤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죄송한데 손 씻으셨죠? 네, 아까 2번 씻었습니다. 다행이다. 30이면은 같이 따로 산 세월이 30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1년 안에 딱 서로 완벽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궁금한 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스킨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도 스킨십을 안 하는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어서. 스킨십 좋아하시죠? 뭐 좋아한다고. 환장하는 스타일이죠. 뭐 약간 뭐가 있을까? 추측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단 질병. 일단 질병.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점잖으신 거죠, 성격이. 1번 질병. 그렇죠. 그게 월스트. 저점인 거죠. 월스트. 그러니까 저점. 그럼 2번. 스킨십을 안 하는 이유. 2번. 손 잡는 거를 거부하실 정도면은 진짜 뭐 트라우마가 있거나. 뭔 트라우마? 어디 끌려갔던 문환 씨 1번 질병, 2번 트라우마. 아니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노른자만 하는 거죠? 네. 신기하다. 약간 호박죽처럼 되네. 근데 냄새가 그 느낌. 나 안 먹어. 제가 봤을 때 문환 씨 오늘 암살자예요, 암살자. 제가 나 죽이려고 들어온 거야. 놀랍게도 지금 요리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왔나요? 90%가 끝났어요. 벌써요? 네. 몇만 삶았는데? 후추를 좀 여기. 이거 그냥 이렇게 섞으면 끝이에요? 네, 여기다 후추 섞어서. 못 먹겠는데 진짜? 후추 섞어서 바로 그냥. 진짜?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후추를 좀 섞으라고 했는데. 네네. 내가 봤을 때 여기에 생크림만 넣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신의 한 수. 그냥 넣으면 되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요? 저도 모르니까요. 아니 사공이 한 명도 없어. 오케이. 근데 색깔만 봤을 때는
죄송한데 그 들고 나가주실 수 있으세요? 딱딱하시다 하셨잖아요. 무뚝뚝하시다고. 네네네. 요거 먹으면 바로 그 느글느글할 것 같아. 그 정도로 그 딱딱함을 좀 윤활유치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분이 그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자친구분이 안 하고 싶은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걸 좀 들어보시는 게 수용을 해야 된다. 해결. 그리고 이거는 와, 난 이런 파스타는 처음 보네. 살면서. 근데 이게 꿈에서도 까르보나라가 못 봤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까르보나라가 네. 정석이 아니라고. 누가- 이게 네. 정석이라고 저는 어제 봤어요. 잠깐만, 어제 본 영상에서도 때깔이 이렇나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좀 꾸덕꾸덕했는데 이제 지금 생크림이 들어가서 야, 사연자분 어떠세요? 비주얼은 훌륭합니다. 오늘 셰프님이 오문환 셰프님이 좀 고생을 해주셨고 먼저 먹으세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근데 그냥 치즈 맛. 좀 느끼하긴 하네요. 좀 꾸덕꾸덕하고 무뚝뚝하신 분께는 최고다. 느끼게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서 와인 한잔 하시면서 그런 스킨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고민도 해결해드렸고 맛있는 요리도 해드렸어요. 이거 이런 먹으려면-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지구에. 이거 먹으려면은 김치가 네. 필요하니까 김장 같이 하시면서 김장까지? 김장 하시면서 손도 좀 배추 김장하고 한 2포기 정도만 담가줘도 괜찮을 것 2포기 하시면서 좀. 네. 야. 네, 문환 씨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정말 이 까르보나라와 또 고민 해결 깔끔하게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엔 더 재밌는 고민과 또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일단 그 연애하면서 이 스킨십 문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대화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네. 스킨십을 보통 꼽잖아요. 스킨십이 없다면 여자친구분께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이게 또 의사소통의 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저는 뭐 아무래도 모든 이 고민을 해결하는데 대화만큼 좋은 대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까르보나라는 음식이 사실 어떻게 해도 맛있는 음식인데 어떻게 만드셨길래 저렇게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아무쪼록 여러분들 연애가 좀 더 잘 되려면 저렇게 알콩달콩 요리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이어가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은 두 분이 또 남자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김지우 아나운서하고 우리 FD 그 네, 분께서 AD 나오셨는데 분께서 AD 나오셨어요. 분께서 나오셨는데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두 분이 남자여서. 네, 이게 여자친구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러게요.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연애를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는요, 연애가 밥 먹여줘 문을 세차게 두드려 주시면 맛있는 요리와 함께 고민 타파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소통 채널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번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사연이에요. 카카오 친구로 들어왔네요. 두근두근님. 더덕축제 가본 적 없는데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횡성 더덕 먹고 힘내야겠어요. 기운 떨어지셨으면 당장 드셔야죠. 그럼요. 우리 횡성 더덕 같은 경우는 더덕들 중에서도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니까요. 꼭 더덕 먹고 기운 차리시길 바랄게요. 네. 땡초님. 네, 저도 더덕 좋아해요. 좋아하시면 드셔야죠. 맛있게 드시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권희님입니다. 원주 치맥축제가 원주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에서 오늘부터 9월 3일 토요일까지 열립니다. 어머니하고 동생이랑 함께 조심스럽게 다녀올까요? 좋은 정보입니다. 네, 조심스럽게 다녀오시지 말고요. 네. 힘차게 당당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축제도 워낙에도 많잖아요. 많죠. 그치? 일단은 그 춘천 지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춘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네. 춘천 막국수 그리고 닭갈비 축제가 일요일까지 9월 4일까지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 10월 7일부터는요, 강릉에서 커피 축제가 아우.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양한 축제 소식들 미리 알고 계시다가 네. 날짜에 맞춰서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권희님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이맘때 용석 네네. 씨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손이 2개가 달렸지 않습니까? 네. 추워지면서 손이 시려워요. 이럴 때 이제 손이 시리다. 연애를 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 역시 저와는 네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옷 정리가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옷 정리 안 하시잖아요. 아니 이제 하려고 아, 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용석 씨 어떻게 옷 정리 잘 하고 계시나요? 잘 안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계절이 바뀔 때 옷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옷 정리해드리는 하는 팁을 좀 살짝 드리자면요. 주세요. 일단 옷장에 있는 옷들을 다 꺼내보시고요. 네. 쫙 열어보신 다음에 입지 않는 옷과 입는 옷들을 구분을 하셔서 입는 옷들은 차곡차곡 정리해서 다시 옷장에 넣으시고요. 네. 또 여름 옷들은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된 거죠. 예. 그리고 한 1년, 2년 정도 입지 않은 옷들이 아.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제가 100% 공감을 합니다. 한 번 손에 안 가면요. 결국에 안 입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 과감하게 처분하시고요. 특히 요즘에 뭐 중고거래 사이트나 휴대폰 앱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플랫폼들을 찾아서 좀 거래를 하신다면요. 뭐 좀 재미도 있고 또 필요하신 분께도 돌아가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계절에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다가오는 여름은 이제 보내줘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럼요.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가을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